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5월 말일, 5월 31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오후 방송, 저녁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5월달이 오늘로서 이제 지나갑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6월달이 돌아옵니다. 6월, 보훈의 달, 6월달. 5월 30일 지나면서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 나온 사람들 내일 본선거 투표이기 때문에 아마 참 마음이 착잡하고 걱정 근심하는 분들 참 많이 계실 겁니다. 모두가 다 원만한 선거가 돼서 모두가 다 만족한 그런 지방선거가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바라기는 꼭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에 큰 업적을 남기고 공적을 남기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이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꼭 됐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의 힘에 의해서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능력과 실력에 의해서 선출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 건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뇌에 관계된 뇌졸중. 요즘에 보면 뭐 젊은 사람이나 젊은 부인들도 뇌졸중이 있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있어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뇌졸중을 치료받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뇌졸중. 참 이게 뇌졸중은 어떤 그 증상이 금세 나타나지도 않다가 갑자기 뇌졸중이 오게 되면 빨리 병원에 가서 얼른 그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뇌졸중도 심근경색같이 사망률이 많아집니다. 시간이 지체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뇌졸중에 대해서 오늘은 건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의가 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문의의 발표한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뇌졸중 주의해야 할 위험 요인, 위험을 낮추는 식품은 그러면 무엇인가? 이렇게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의 문제로 뇌에 생기는 병이다.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긴다. 뇌의 혈류 공급이 중단되면 뇌세포가 죽게 되어 여러 문제를 남기게 되므로 응급 상황이다. 이런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건강한 생활 습관은 뇌졸중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또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인자에 대해 아는 것도 도움이 된다. 뇌졸중 위험 요인으로는 관리가 가능한 위험 인자로 고혈압, 흡연, 심장병, 고지혈증, 비만, 당뇨병, 과음, 마약 등이 꼽히고 조절할 수 없는 인자로는 가족력, 나이, 혈관 기형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내추럴뉴스.com, 베리웰 헬스 등의 자료를 토대로 뇌졸중 위험 요인과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품 등에 대해서 전문의의 의견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음. 매일 석 잔 이상의 술을 마시면 뇌졸중 위험이 45%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고혈압 증세가 있는 경우에 폭음을 하면 특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당뇨병. 당뇨병이 참 이게 문제인데요. 이 당뇨병이 아주 이게 골치 아픈 병이에요. 아주 머리가 아픈 병이야. 제2형 당뇨병 환자는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 뇌졸중 발병 위험이 2, 3배 높다. 또 당뇨병은 사망률이 높은 위험한 뇌졸중을 더 많이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꼽힌다. 그 다음에 편두통. 연구에 따르면 시야 장애와 함께 편두통이 자주 있으면 뇌졸중 발생 위험이 21%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뇌졸중과 편두통에 비슷한 유전 성분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편두통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들,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좀 진찰도 해보시고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편두통. 오래 앉아있기.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일주일에 서너 번씩 적당한 운동을 하면 뇌졸중 위험을 20% 낮출 수 있다. 특히 치명적 뇌졸중 위험은 30%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적당한 운동은 뇌졸중 환자의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날씨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럴 때 아침에 좀 일찍이나 아니면 저녁에 시간을 내셔서 최소한 3, 40분 걷는 거. 3, 40분 걷는 거니까 버스 정류장 한 너댓 개 정도를 걷는 거. 곳까지 갔다 오는 거. 요런 거. 아니면 동네 마을에 있는 공원을 몇 바퀴 돈다든지 이렇게 걷는 거. 이것만 해도 최소한 필요한 그 건강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에 힘을 생기게 하고 다리에 힘을 주는 데는 걷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전문의의 이야기입니다. 빈혈증. 빈혈증은 뇌혈관 내에서 변화를 초래해 뇌졸중에 취약하게 만든다. 가벼운 빈혈증이라도 마찬가지다.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빈혈증이 있는 남성은 뇌졸중 이후 1년 안에 사망할 위험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분들 머리가 좀 이렇게 어지럽고 이게 빈혈이 막 오는 게 있잖아요. 빈혈이 이게 와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빈혈증에 대해서도 그냥 예사에 넘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실한 식생활. 고기와 탄수화물은 많이 먹고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적게 먹는 식습관은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 정반대로 건강한 식생활은 뇌졸중 위험을 크게 낮춘다. 특히 베이컨과 소시지, 핫도그, 햄 같은 가공육을 자주 섭취하면 뇌졸중 위험을 23%나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과학자들은 이런 가공육에 들어있는 다량의 염분 성분이 혈압을 높이고 동맥을 굳게 만들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식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비만.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면 뇌졸중 위험이 평균보다 3배나 높다. 여기에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테롤이 있는 경우에는 뇌졸중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그러면 반대로 뇌졸중을 좀 낮추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두,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다. 다른 견과류도 좋다. 미국 심장협회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 섭취가 많은 이들은 뇌졸중 위험이
낮았다. 그래서 요즘에 주변에 보면 견과류를 많이 드시죠. 예, 견과류를 좀 드시면 뇌혈증을 낮춘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렌지 주스. 100% 오렌지 무가당 주스는 칼륨이 풍부하다. 특히 고령 여성의 뇌혈증 위험을 낮춘다. 천연 식물성 화합물인 플라보노이드로 풍부하다. 플라보노이드도 풍부하다. 고용량 플라보노이드를 섭취하면 허혈성 뇌혈증 위험을 20% 정도 낮춘다는 연구도 있다. 그 다음에 딸기. 황산화 물질인 피세틴이 풍부하다. 허혈성 뇌혈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 물질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딸기는 당 함량이 적어 당뇨 환자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과일이다. 딸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크 초콜릿. 적절히 즐기면 뇌혈증 위험을 낮춘다. 연구에 따르면 한 번에 30g씩 일주일에 3번 정도 먹는 게 적당하다. 주의할 점은 다크 초콜릿이어야 한다는 점. 일반적인 밀크 초콜릿은 코코아는 적고 당분은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차, 녹차, 우롱차 등의 차가 좋다. 중국에서 나온 연구에 따르면 차를 많이 마실수록 뇌혈증 위험은 낮았다. 청량 음료를 즐긴다면 차로 바꾸는 게 좋다. 당 섭취도 줄고 심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음식적으로 이제는 이제 차를 많이 마시다든가 이제 채소를 많이 먹는다든지 뭐 차를 마신다.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 기름기 많이 먹잖아요. 다 튀겨 먹고 뭐 지져 먹고 다 그냥 중국 사람들이 기름을 많이 먹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먹는 걸 살펴보면 차를 많이 마십니다. 일반적으로 차를 항상 마셔요. 차를. 우리나라 사람도 요즘에 차를 많이 마시는 세대가 됐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다 커피입니다. 커피. 제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도 보면 밤 11시 12시에도 커피숍에서 그 커피를 주문해서 배달시켜서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젊은 사람들 같은데 뭐 젊었으니까 뭐 모든 것이 건강하니까 그러긴 합니다만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커피를 많이 마십니다. 그래서 커피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한국 아닙니까? 커피 소비고. 저도 커피를 많이 마시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보다는 녹차나 우롱차, 뭐 홍차 뭐 이런 차를 좀 많이 마시면 몸에 좋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한 2년이 있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어느 사무실, 어느 집을 가든지 그 뜨거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뜨거운 홍차를 줍니다. 커피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커피를 그렇게 많이 안 마시더라고요. 반드시 찬 냉수 이런 거 주는 게 아니고 뜨거운 홍차를 줍니다. 어느 사무실이나 어느 집에나 가거나 하여튼 누굴 만나러 가게 되면 전부 홍차예요. 사우디는 홍차를 많이 마시더라고요. 중국에는 녹차를 많이 마시던데 녹차, 우롱차를 중국 사람들은 많이 마시더라고요. 그 반면에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은 커피를 많이 마신다. 뭐 미국 사람들은 뭐 커피를 많이 마시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도 미국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뇌혈증을 주의해야 되는데요. 요즘은 뭐 비만도 있고 또 과체중이 있고 이렇게 또 너무 이제 기름기 있는
그런 콜레스테롤 많은 이제 고기들 그런 걸 많이 드시니까 우리나라도 연령과 관계없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뇌졸중은 예측 못합니다. 갑자기 뇌혈관이 이상이 온다든가 막힌다든가 아니면 뇌혈관이 터진다든가 이렇게 될 적에 피가 흐르면 그러면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보는 중풍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식물인간 사망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뇌혈관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기름기를 덜 드시고 야채 과일을 많이 드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과식을 하지 않고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은 체중을 좀 줄이는 쪽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많이 이렇게 몸무게가 늘어나고 이렇게 할 때는 식사량을 좀 줄이고요. 그냥 절반 이상을 먹질 않죠. 절반 이하를 마시고, 그다음에 채소라든가 과일을 많이 드시고, 기름기를 덜 먹고 하면은 체중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저는 체중이 72kg에서 73kg인데요. 그래도 지금 저도 뭐 한 5, 6kg는 많습니다. 의사들이 그 치수를 그 키로수를 말하는 것은 지금 제가 좀 조금 그보다 많습니다. 근데 72kg, 73kg를 계속 뭐 3, 40년 그 키로수에서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나지도 않고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제가 그 식사하는 걸 보면 식사 양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젊었을 때 현대에 있을 때는 그때 당시에 식사 많이 했습니다. 뭐 밥도 한 그릇이 아니라 뭐 한 그릇 반, 두 그릇도 먹고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요. 근데 나이 자꾸 들면서 식사량이 줄더라고요. 여하튼지 여러분들 오늘은 아주 골치 아픈 병, 당뇨도 골치 아픈데 당뇨가 있으면 뇌졸중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뇌졸중을 조심하자. 뇌졸중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건강 상식에 대해서 뇌졸중을 조심하자. 그래서 뇌졸중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5월 말 저녁이 되시는데 여러분들 저녁에 많이 식사를 하셨으면 밖에 나가서 공원에도 몇 바퀴 도시고 들어와서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는 간식 같은 거 드시지 마시고 가벼운 뭐 녹차라든지 홍차라든지 이런 걸 좀 드시고 속을 좀 비우시고 편안하게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방송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권중광 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고 6월달 내일 6월달 또 새롭게 맞으시고 또 내일은 또 휴일이가 되니까 6월 1일이니까 투표를 안 하신 분들 꼭 투표하셔서 여러분들의 참정권을 꼭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투표에 대해서 한번 권유해 드립니다. 권중광 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